어느 날 오랜만에 군대에 간 친구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창식이? 나 준호 엄마야. 잘 지냈니?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괜찮다면 시간이 나면 우리 가게에 좀 와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준호가 전에 말하길 너는 차도 있고 운전도 할 줄 안다고 해서 부탁할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친구 엄마가 운영하는 동네 미장원에 갔어요. 미용실에 들어서니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준호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준호 엄마는 40대 중반이셨지만 잘 가꾸신 덕분에 아주 젊어 보이셨어요. 가게에 들어서며 저도 꾸벅 인사를 했고 준호 엄마가 내 목을 감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친구 엄마의 갑작스러운 포옹은 나에게 조금 강한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나를 향해 커피 한 잔을 권하며 내 옆자리에 바짝 다가앉아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런 부탁은 그냥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만 부탁하는 거야. 준호 엄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그 상대가 바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 씨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불륜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마치 미행과 급습을 결합한 드라마 같은 일이 될 것 같아 흥미가 생겼지요. 게다가 준호 엄마는 이 일에 대해 돈도 주겠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 씨 부인이 외출할 때면 준호 엄마가 나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가서 준호 엄마를 태우고 함께 따라가며 사진을 찍기로 했지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 김 씨 부인이 집을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차를 몰고 가서 준호 엄마를 태우러 갔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김 씨 부인이 인도를 따라 걷다가 골목길로 사라져서 우리는 그녀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자동차로 사람을 미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준호 엄마는 준호 아빠의 차를 알려주었고 그 차가 움직일 때 우리가 따라가기로 했어요. 며칠 후 준호 아빠의 차가 나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30분 정도 따라가 보니 오늘은 다른 일로 나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준호 엄마는 차를 돌려 집으로 가자고 했죠. 돌아오는 길에 기분 전환도 할 겸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해 근처의 삼겹살 집으로 갔습니다. 삼겹살과 함께 술도 마시기 시작했는데 준호 엄마의 주량은 정말 대단했어요. 고깃집을 나선 후 이번엔 맥주집으로 가자고 하더니 거기서도 술을 계속 시켜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죠.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어요. 준호 엄마는 만취해 노래를 크게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채로 다음날 저녁까지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준호 엄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준호 아빠가 집을 나섰으니 빨리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드디어 김 씨 부인을 차에 태우고 검은색 차를 외곽도로로 따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차가 외곽의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도 식당 앞에 차를 세워두고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전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준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두 사람이 나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따라갔지만 모텔 카운터에서 막혀서 결국 쫓겨났죠. 준우 엄마는 모텔 앞에서 기다리자고 했고 우리는 차 안에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준우 엄마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준우 엄마에게 제압당한 기분이 들었죠. 결국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준우 엄마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도저히 더는 기다릴 수 없겠어. 들어가자. 준우 엄마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우 엄마는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살겠다며 옷을 훌을 벗으시고는 샤워를 했어요. 남편은 즐기는데 나는 이게 무슨 짓이니 하며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샤워를 하더군요. 모텔 구조상 샤워하는 실루엣이 유리를 통해 다 보였고 저도 모르게 소중이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며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잠은 안 오고 심장은 요동치고 잠시 후 물소리가 끊기고 저는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 엄마는 저희 옆에 누워서 소리 없이 흐느꼈고 저는 실눈을 뜨고 그녀의 흐느끼는 모습에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그 후 준호 엄마는 더 이상 남편의 외도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매일 같이 준호 엄마의 미용실에 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즐기기로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5살 평범한 대학생 김현철입니다. 적어도 2달 전까지는 그랬죠. 사랑하는 부모님과 3살 터울의 누나. 이렇게 단란한 내 가족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누나 은수는 저에게 그냥 가족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제 편이 되어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던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누나를 향한 제 감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뻐졌다는 칭찬에 얼굴을 붉히는 누나. 우연히 스친 손길에 느껴지는 묘한 설렘. 처음에는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남매끼리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저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아찔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속이 터져 죽겠는데 말해야 좀 살 것 같아서요. 우리 집이 좀 그래요. 엄마, 아빠는 주말만 되면 꼭 나가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라 저랑 누나랑 둘이서 뒹굴거리는 게 일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가 진짜 이쁘긴 정말 이뻐요. 솔직히 제 친구 놈들은 다 우리 누나 몰래 침 흘리고 그래요. 저도 가끔씩 제가 내 누나가 아니라 여친이었으면 하는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남자가 뭔들 안 그렇겠어요? 어쨌든 지난 주말에도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나가시고 저는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한다고 나갔죠. 참고로 저 여자친구 있어요. 이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몸매는 아닙니다. 암튼 데이트 신나게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누나 친구라는 여자애가 와 있더라고요. 딱 봐도 엄청 섹시한 스타일. 솔직히 좀 쫄았어요. 우리 누나랑은 또 다른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 여자애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묘한 미소를 짓는데 진짜 뭔가 좀 쎄한 느낌? 그러더니 누나한테 뭐라고 쑥덕쑥덕 하는데 누나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궁금했죠. 뭔 얘기를 저렇게 수상하게 하는 건지. 근데 제가 끼어들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할 일 하려고 했죠. 맞다. 제가 그날 친구놈한테 디카를 빌렸거든요. 데이트하면서 사진 좀 찍으려고. 근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진짜. 제가 누나한테 디카 자랑하면서 누나 사진 찍어줄게 그랬죠. 근데 누나가 시큰둥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 그 옷 입고 찍자. 응? 하면서 졸랐죠. 그 옷이 뭐냐면, 이거 말해야 하나 누나는 알았어. 친구 가면 다시 얘기하자 하며 말을 끊었고, 잠시 후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10분쯤 지나서 누나가 내 방으로 왔어요. 그때 아까 말한 그 옷 있잖아요. 암튼, 좀 야한 옷이었어요. 짧은 스커트에 앞쪽이 훅 파인 티셔츠. 누나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누나가 그 옷 입고 나오는 순간, 저 진짜 숨 멎는 줄 알았잖아요. 진짜 우리 누나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니까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미쳐 날뛰기 시작한 게 누나 사진 찍어주면서 온갖 포즈 다 시켰죠. 다리 꼬고 앉아보라고도 하고 허리 숙여보라고도 하고 진짜 정신 못 차리고 근데 누나는 또 순순히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날뛰죠. 진짜 사진 찍고 나서 누나랑 같이 낮잠을 잤는데 그때 제가 진짜 이거 말해야 하나. 모르겠다. 말해버리자. 제가 그때 몽정 비슷한 걸 했어요. 진짜 미치겠네. 근데 더 미치겠는 건 그 다음이에요. 누나가 깼는데 제가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일어나려고 했던 모습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똘똘이가 똘똘하게 성인한 상태였던 거예요. 진짜 미치겠네. 누나가 제 옆에서 일어나려다가 잘못해서 제 똘똘이를 만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잠결에 느끼고 있었어요. 누나 손이 제 허벅지 위를 스치고 지나가더니 저희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누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미칠 것 같았죠. 숨도 못 쉬겠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근데 누나가 갑자기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누나 손이 위에서 처음에는 그냥 살짝 스치는 정도였어요. 근데 점점 누나 손이 대담해지는 거예요. 저는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고. 근데 그 순간 누나가 갑자기 손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누나가 나간 방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죠. 대체 뭐였지? 누나는 왜 그랬던 거지? 나한테 화났나? 아니면 설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혼란스러워하다가
용기를 내서 누나 방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누나. 나야.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노크하려는데 누나가 방문을 열었어요.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살짝 젖어 있었어요. 왜? 그게. 누나,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누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와. 누나 방에 들어가자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아까 전의 일 때문인지 서로 어색하고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죠. 누나는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런 누나를 바라보며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누나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철아. 응, 나 너 좋아해.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누나가 나를 좋아한다고? 무슨 겨우 입을 땐 제 목소리는 바짝 말라 있었어요. 누나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좋아해. 연철아.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를 좋아하게 됐어. 누나의 고백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나를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을 들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을 꺼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끝을 흐렸어요. 누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알아. 우리는 남매잖아. 안 되는 거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신경 쓰이고 좋아하게 되는 걸.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런 누나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는 남매인데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저는 본능적으로 누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누나를 품에 안았어요. 울지 마. 누나, 제 품에 안겨오는 누나를 달래주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누나의 떨리는 숨결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누나를 안고 있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처럼. 연철아. 누나는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어요. 저는 대답 대신 누나를 더욱 꽉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안고 있었을까요? 누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안 되는 거 알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누나 말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남매였고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죠. 미안해. 누나는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제가 아닌 현실에 대한 사과였죠. 저는 그런 누나가 안쓰러웠어요. 누나 잘못 아니야. 저는 누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누나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어요. 저는 그런 누나를 달래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누나가 조금 진정했을 때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누나. 응,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나도 누나 좋아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침내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누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연철아, 알아. 안 되는 거라는 거. 저는 누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남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다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누나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 제 고백에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런 누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에 솔직해지자. 누나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 손을 놓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런 누나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차가웠던 누나의 손에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저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저희는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누나의 눈은 여전히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이젠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연철아. 누나는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그런 누나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누나, 다 괜찮아.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서로에게 기대기로 했어요. 사랑해. 연철아. 누나의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누나를 더욱 꽉 끌어안을 뿐이었죠. 저희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저희는 다가올 미래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